이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역병이 와서 고사가 된 지 한 지금 일주일이 넘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지금 수확을 했는데도 감자는 어떤지 이렇게 잘라볼까. 안을 한번 잘라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짠. 그러면 이 역병이 온 감자는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감자를 지금 수확량은 확실히 잎이 지금 아직도 무성해서 얘가 이제 구가 커져야 되는데 감자고 봄에 감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봄에 오면 가장 텃밭에 많이 심는 바로 요 하지 감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 감자를 심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감자를 심으실 때는요, 씨 감자를 구입하셔서 심으셔야지만 많은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감자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작년에 저희 옆 농가에서 씨 감자를 구입한 감자도 심어보시고 그냥 집에서 있던 감자를 씨 감자로 해서 심었는데요. 정말 제가 수확을 할 때 보니까요, 눈에 진짜 확연하게 티가 나게 씨 감자로 심은 감자밭이요, 수확량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감자를 구입을 하셔서 심으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 감자를 심기 전 한 20에서 25일 그 사이에 이제 싹이 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씨감자를 구입하고 이 싹 틔운 일을 하셔야지만 감자를 보통 여기는 중부지방이라서 3월 중순, 중하순부터 이제 감자를 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날짜를 따지셔서 씨감자를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씨감자를 구입하는 방법은요, 어렵지가 않으세요. 이렇게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 뭐 마을에서 단체로 이제 구입을 하시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요,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요, 씨감자 이렇게 치시면요, 많은 강원도의 씨감자를 사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통 4kg부터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4kg, 10kg, 20kg 이런 식으로 씨감자를 구입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씨감자용은 강원도 씨감자를 거의 사서 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씨감자를 구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씨감자를 구입을 하셨다면 이제 이 감자를 싹을 틔우는 방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감자를요, 싹을 잘 튀게 하시려면요, 어디에 보관을 하셔서 싹을 틔우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지금은 저는 하우스 아닌데 하우스 아니나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보관 장소는요, 집 앞 현관문 있죠, 신발장 있는데 거기 온도가 아주 딱 맞습니다. 왜냐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낮 기온은 좋아서 이제 온도가 있지만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씨감자를 또 뭔가를 덮어주고 이 온도를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씨감자가 싹을 잘 틔우기 위한 온도는요 15도에서 2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또 맞춰주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신발장, 현관, 고기가 온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관을 한 20일 에서 25일 정도 하시게 되면 싹이 한 1, 2c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 심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요거를 이제 자르셔가지고 씨감자용으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싹이 나는 요 부분을 정화라고 하거든요. 요 싹 기준으로 이 감자를 재배하는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요, 이 절단하는 시기는요, 심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 정화를 중심으로요, 먼저 이 칼 같은 경우는 이제 끓는 물에 소독을 하시면 또 좋으세요. 소독을 하시고 이 정화를 기점으로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대요. 근데 요때 완벽히 얘를 다 잘라내지 말고요, 끝을 완전히 자르지 않고 살짝 남겨두면요, 이 감자 안에서 녹말이 나오면서 표피가 코팅이 되는 역할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셔서 씨감자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열십자로 하는 것보단 또 이런 방법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감자가, 자, 이렇게 감자가 있으면요, 싹을 중심으로 싹이 한 2-3개 정도 나오는 사이사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시골에서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씨감자로. 자, 이렇게 하셔서 이때 잘라주는 그 무게는요, 너무 작게 잘라주셔도 안 되고요. 눈이 한 2-3개 정도 보이게 잘라주신 다음에 무게는 한 30에서 40g 정도 무게가 나올 수 있는 크기로 이제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요,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내비두시게 되면요, 이
큐어링이라고 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 큐어링? 이게 이 표피가요 자동으로요 병충해와 부패가 방지할 수 있는 자동 큐어링이 돼서 그 다음 식재를 시감자로 심으시면 되세요. 시감자를 이렇게 사시면요 박스에도요 여기 뭐 보관 온도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든 절단분을 정화해서 기점으로 뭐 10십자로 자르세요 이런 것도 나와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서도 있고 하니까 시감자 보관 요령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자를 심는 시기는요 여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3월 중하순부터 이제 심기를 시작하고요. 이제 남부지방은 조금 날짜가 다르니까 제가 또 남겨놓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보면 보통 4월에 서리가 많이 내려서 서리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세요. 특히 하지 감자 같은 거는 이제 싹이 막 올라왔을 때 4월에 이제 서리가 내리면서 서리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날씨 잘 보시면서 서리 피해 받지 않게 뭘 이렇게 덮어준다거나 그러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감자의 파종 방법은요, 자, 한 줄로 심는 방법이 있고 두 줄로 식재해서 심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한 줄보다는 두 줄로 2열로 파종해서 2열로 심는 게 수확량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간격은 한 줄로 심었을 때 이랑 넓이 이런 것들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한 줄로 했을 때는요 75 정도로 하시면 되시고요. 두 줄 2열로 하시게 되면 90cm 이랑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3열 세 줄로 심으실 경우는 100에서 120cm 정도의 이랑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심는 간격은요 25cm로 하면 되는데요. 자, 두 줄로 만약에 심었을 경우는 이제 심을 때 지그재그 모양으로 심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하나 심었다 그러면 25cm 간격으로 또 이쪽 면에 심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심으시면 되시고요. 자, 심는 깊이는요 봄같이 하지 감자를 심으실 때는 깊이가 너무 얕게 되면 또 서리 피해나 동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요 깊이는 10에서 15cm의 간격으로 심으시면 좋으시고요. 만약에 가을에 심는 감지다 그러면 가을의 감자는 얕게 심어야 돼요. 5cm 미만의 깊이로 심으셔야지만 장마로 인해 침수와 습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얕게 심으셔야 돼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시감자 잘 구입하셔가지고요 싹 틔우는 거 보관 잘 하셔서 싹도 잘 키워보시고 조만간 하지감자 심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간이 어디로 보이게 심어야 할지, 아니면 이런 감자가 왜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하지감자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하지감자는요 여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요 3월 중순부터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하지감자를 심기 전에 먼저 씨감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씨감자 구입은요 한 달 전쯤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집에 있는 감자를 심어도 되는지 또 궁금하시겠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요 집에 있는 그냥 싹튼 감자를 심으셔도 수확은 할 수 있지만요 수확량이 많지가 않고요. 감자가 제대로 잘 열리지가 않으셔서 감자를 심으실 때는 씨감자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씨감자는 보통 한 달 정쯤에 구입을 하시고 나서 싹 트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싹 트이는 일, 뭐 저장 온도나 이런 방법, 뭐 그리고 씨감자 절단하는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도 남겨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화를 기점으로 자르는 방법과요, 아니면 씨눈이 두세 개 보이게 요리조리 잘라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도 아무거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정화를 기점으로 잘랐고요. 이렇게 잘라 놓고 나서 이제 심기 전에 이거를 이제 띄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싹이 한 1cm 정도가 나왔을 때가 가장 심기 적절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띄어내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시는데, 요때 씨감자를 구입을 하실 때 먼저 꼭 확인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특히 작은 감자는 괜찮은데 이렇게 큰 감자 같은 경우는 속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 속이 아주 시커멓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흑색 신부라고 해서 이렇게 검적게 속이 텅 비고 썩어가는 이런 증세가 있는 감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자는 작은 감자보다 큰 감자에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건 왜 생기냐, 이게 저장 감자를 보관하는 온도는 1도에서 4도 정도가 가장 좋은데요. 너무 저온에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보관 중에 이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게 생리장애로 이렇게 멀쩡했던 감자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씨감자를 큰 놈이 왔다고 좋아해서 그냥 내비둘 게 아니라 먼저 오자마자 한 두세 쪽은 잘라보시고, 특히 큰 것들로 잘라보셔서 이런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되신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심기 전에 최소한 3, 4일 전에는 이제 감자를 자르는 일을 먼저 해 놓으셔야 부패와 그 다음에 병충해 예방이 될 수 있는 큐어량이 생겨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자, 시골에서는요, 심기 전에 나무째를 발라서 묻혀가지고 심으시기도 되고, 심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나무째를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나무째를 또 발라 보시고 심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심기 전에 오늘 준비할 거는 뭐냐면요, 감자 심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일반 철무점이나 시골의 철무점 같은 데 가면요, 감자 심는 기계 거 주세요 하면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요거 한 9,000원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한 입으로 톡 비닐 멀쩡을 찌르고요, 그 사이에 여기 감자를 이렇게 쏙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빼면서 딱 뽑아 올리면 이 안에 쏙쏙쏙 감자를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 기구를 이용하셔서 사용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요,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단점은요, 혼자는 못 심어요. 2인 1조를 심으셔야지만 요 기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이 씨감자를 심으실 때, 그러면 씨감자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심어야 하나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씨눈이 위로 가게 해서 심어야 하나? 아니면 밑으로 가게 해서 심어야 하나? 처음 심었을 때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었었거든요. 씨눈이 있으면, 그냥 여기 어르신들은요, 씨눈이 위로 가게 심으세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심었고요. 근데 농진전 자료에서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씨눈이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수확량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해요. 대신 씨눈이 위로 가게 되면 싹은 좀 일찍 깨어날 수는 있지만, 이 밑으로 간다고 해서 알아서 돌아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구로 사용하셨을 때는 방향이 씨눈이 아무렇게나 들어가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걸로 심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심는 깊이는요, 10에서 15cm 깊이로 심으시면 되고요. 너무 낮게 심게 되면은요,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게 되면 솔란이라는 독소가 생기면서 감자가 퍼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감자는 너무 얕게 심으시면 안 되시고, 최소한 10에서 15cm의 깊이로 심으시면 되고요. 간격은 25에서 여유있게 30cm까지 심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감자는요, 2열로 심을 수가 있고 1열로 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2열도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2열은요, 이제 농진청 자료에는 2열에 심었을 경우 좀 수확량이 조금 더 많다고 하니까, 저는요 또 이쪽은 두둑을 조금 넓게 해서 2열로 심고요, 이쪽은 1열로 심어보려고 지금 두 가지를 심어서 비교를 할 생각이에요. 자, 깊이는 15cm라고 했잖아요. 자, 모종삽을 이용하셔서 깊이는 또 너무 낮지 않게 조심 10에서 15cm 깊이로 하시고요. 그래서 흙을 덮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 흙을 또 이런 북삽을 이용해서 흙을 퍼서 위에 이렇게 두둑을 흙을 좀 올라오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감자 크기도 너무 작게 자르셔도 초기 성장이 이 감자의 양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보다 한 30에서 40g 정도의 무게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가 감자를 심고 나서 벌써 20일이 넘어가는데요. 이 감자를 심고 나서 한 20일 이후부터는요, 감자의 싹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감자가 하나도 안 올라와 보이죠? 이게 잘 봐야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감자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힘내라, 힘. 땅속을 흙을 뚫고 나오려고 요놈들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이렇게 앙증맞게 여기저기 들쑥들쑥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감자싹이 나오고 나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감자싹이 나올 때쯤 혹시 이제 요 시기부터는요, 일기예보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이제 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서리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온이 어떤지 꼭 밤 기온의 기온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서리를 맞게 되면요, 잎이 올라온 것들이야 모두 다 폭삭 꼬슬라져서요, 못 쓰게 돼요. 그렇다고 감자를 수확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뒤늦게 다른 곳에서 싹이 또 올라와서 뒤늦게 성장을 해서 이제 감자를 키울 수는 있지만,
감자의 성장도 좀 더디고 수확량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요 시기에 감자싹이 올라왔을 때 서리빨 피해 받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시냐면요. 기온이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서리 피해가 있을 듯 하다. 그러면요, 싹이 지금 올라온 상태가 아직 크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한 흙을 퍼가지고요. 이 감자 싹이 올라온 곳에요. 이렇게 살짝 덮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덮어주거나 그러면요. 흙을 덮어주면 냉해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부직포라도 덮어주셔서 이렇게 밤기온을 체크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이렇게 감자싹이 올라오면요. 구멍을 뽕 뚫은 곳에 예쁘게 싹이 쫙 올라오면 다행인데요. 감자싹이 옆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뒤로도 아이고 또 넘어졌네.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닐 안에 요거 싹들이 못 올라오고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열어줘서 감자싹이 싹 나올 수 있도록 감자싹을 꺼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늦게 꺼내주시거나 내비두면요, 얘가 비닐 안에서 이 비닐 안에 온도가 또 많이 뜨겁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어요. 그래서 잎이 못쓰게 막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잎을 꺼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요 작업은 지금은 아니고요. 그 감자싹이 10에서 20cm 가량 좀 컸을 때 진행하시는 일인데요. 내가 감자를 조금 굵고 튼실하게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요, 감자싹을 2개만 남기시고 순 지르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 지르는 방법은요, 감자를 꼭 눌러서 뿌리채 꼭 뽑으셔야 돼요. 그렇게 뽑지 않으시면 그냥 겉에만 똑 잎만 따주게 되면 거기 위에서 또 다시 감자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적당한 굵기로 크게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싹을 나는 왕왕 사이즈 정말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하나만 남기셔야 되는데, 요거는요 조금 모험이 있습니다. 혹시나 크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순지리기에 감자싹은요 한 2개가 좋습니다. 너무 뭐 3개 4개 이렇게 너무 남겨 놓으시면 또 감자가 잘 자랄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2개 하시면 되고요. 이 감자를 또 판매용으로 하실 때는 사이즈가 큰 게 사실 금액이 더 크게 쳐주더라고요. 근데 이 감자가 너무 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보관을 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흑생신부라고 해서 속이 검게 되는 그런 증상도 생기고요. 이게 딱 먹기 적당한 주먹만한 크기 안팎으로 키우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4번째는요, 이렇게 순지리기를 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에 북주기를 해주셔야 돼요. 북주기는 뭐냐면, 순지리고 나서 그 주변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흙을 두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왜 해주시냐면, 감자 같은 경우는요, 솔라린이라는 그 독성이 햇빛을 보게 되면 생깁니다. 그래서 감자가요, 수확을 하셨을 때 포로빛이 돌면 그거는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싹이 올라오면서 감자가 그 위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흙을 덮어주시는 북주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 5번째 풀관리까지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요, 이제 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주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비소식이 따박따박 있으면 좋겠지만 또 비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물도 주시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세요. 자,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감자싹이 올라올 때 해야 할 5가지 일 꼼꼼히 잘 챙기셔서요, 감자 수확도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님 오늘 감자볶음 먹어야겠네. 우와, 이거 크다. 우와, 감자고.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감자를 수확합니다. 근데요, 들깨 아줌마가 이렇게 마냥만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들깨 아줌마네 감자밭이요,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 폭망했나봐요. 자, 감자 좀 스캔 좀 떠줘봐요. 감자가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지요. 얘가 감자예요. 희성아, 이게 감자야. 아, 희성아, 울어야 돼. 너무 슬퍼서 우는 척 해봐봐. 우리 감자가 다 죽었어요. 이게 감자잎이야, 여보. 지금 감자가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았죠. 원래는 이렇게 요런 놈들이 감자 잎사귀입니다. 근데 요 놈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고요?
저도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감자 농사 지면서 이렇게 몰살당한 적은 처음이라 대개 아줌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내 감자만 왜 이러는겨 하고 찾아봤더니요. 아무래도 감자 역병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잿빛 곰팡이균 뭐 이런 게 아무튼 나쁜 균이 들어와서요. 감자들이 다 이렇게 다 말라 삐뚤어졌어요. 근데 감자를 캐보니까요. 그래도 감자는 들긴 들었어요. 풍족하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저기 여보 감자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도 감자 수확하니까요. 또 감자가 들어있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다행이야. 감자가 나오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감자가 왜 그런가 제가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면서요. 다습하면서 또 기온이 정온으로 좀 기온이 낮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역병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역병이 왜 오냐면 이게 그 저온 24도 이하일 때 그리고 다습하거나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 시기에 많이 온대요. 그 시기에 저희 밭도 그런 과정에 걸쳐서 지금 역병이 온 것 같은데요. 그 줄기에 균이 들어가면서 한번 그 역병이 온 균이 들어오면 되면요. 한 일주일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몰살이 돼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제가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비는 수확하려면 오고 수확하려고 뭐 와서요. 이제야 수확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 가족 먹을 거는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병이 온 감자는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감자를 지금 수확량은 확실히 잎이 지금 아직도 무성해서 얘가 이제 구가 커져야 되는데 일찍 한 열흘 전부터 벌써 이파리가 고사가 됐기 때문에 감자는 왕왕 사이즈 이렇게 아주 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확으로 저희 먹을 정도는 어느 정도 수확이 됐는데요. 이 한번 잘라 볼게요. 그 지금 역병이 와서 고사가 된 지 한 지금 일주일이 넘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고 지금 수확을 했는데도 감자는 어떤지 이렇게 잘라볼까. 안을 한번 잘라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짠. 지금은 멀쩡한데 아무래도 좀 오래 두면 나중에 이 안에 감자가 이 안에 조금 이렇게 병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역병이 걸리지 않게 방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한번 쪼개볼게요. 사이즈가 좀 그래도 나름 먹을 만한 사이즈로 자랐습니다. 얘가 예? 저희 괜찮아요? 옆에 동네 어머님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 컸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 시기가 될 무렵쯤에 이제 잦은 비가 온다? 그러면요. 감자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감자 잎사귀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일 바쁘다고 그냥 얘를 내버려 뒀거든요. 그때 시기에 이렇게 보면 잎사귀에 검정 반점들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 반점들이 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뭐 3일, 일주일 안 되면 이렇게 바짝 꼬슬라지는 게 오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됐을 때 이 잎사귀에 반점들이 좀 있는지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 징후가 생겼다 그러면 어느 역병이든 잿빛 곰팡이 균인지 살균제를 처리를 해주시면 조금 다른 것 때 번지지 않고 잡을 수가 있고요. 저처럼 그냥 방치해 주시면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감자인지 뭔지 이렇게 다 몰살제게 이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는 감자 심어서 역병이 처음 걸려서 역병이 생기는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시기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는요. 미리 예방 차원으로 살균제를 방제를 해주시면 이 역병이나 잿빛 곰팡이 균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들깨 아줌마처럼 이렇게 호되게 당하지 마시고요. 뭐 올해는 이제 곧 수확을 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감자를 심으시면 이 역병이 미리미리 방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하지 감자는 말 그대로요. 수확 시기가 딱 하지가 요번 6월 20일경이잖아요. 그죠? 그 6월 20일경 전후로 해서 수확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날짜만 따질 게 아니라 심고 나서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파리가 옆으로 자빠집니다. 이제 쓰러질 때 되면 양파든 감자든 이렇게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고 나서 색깔이 좀 노릿노릿해지면서 변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장마가 오기 전, 비 오기 전에요.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감자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면 파란 독성이 생기는 솔라닌이 생기는 감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감자를 수확하자마자 막 박스에 바로바로 담으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흙기가 조금은 말라야 되니까 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래도 햇빛을 봐도 뭐 갑자기 솔라닌이 생겨서 파래지진 않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 막 햇빛에 널어놓고 그러시면 안 되신다는 거. 이제 그리고 감자를 보관하실 때는요. 감자를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일에서 14일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요. 온도 습도를 좀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또 담아서 말씀드려보고요. 네, 만약에 한 박스 정도 가정에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조금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신문지를 쌌지만 더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감자를 수확한 걸로요. 두고두고 1년 동안 아주 그냥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농가에서 감자를 수확을 하셨다면 얘를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예비 저장을 하신 후에 본 저장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예비 저장을 이제 큐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감자를 캐실 때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캐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상처가 난 감자들이 생겨요. 막 이렇게 상처가 난 것도 있고 막 흠집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처가 치유되는 것들을 하는 과정을 큐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우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근막이 있는 곳이고요. 자,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 저희가 지금 반나절 정도 선풍기를 털어서요. 감자를 흙을 제거를 하고 조금 1차적으로 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작업을 끝난 다음에는요. 이제 선별을 하셔서 이제 큐어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선별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막 벌레 물리고 막 흠집 있는 이런 감자들을 과감히 빼셔서 요거는 당장 그냥 드실 감자로 하셔야지 보관할 때 같이 넣으시면요. 요 감자로 인해서 다른 감자가 물러지거나 금방 더 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요. 이렇게 농가에서 많은 감자를 수확했을 때 보관하는 방법하고요. 가정에서 조금 산 그 감자를 보관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농가에서 많은 양을 저장하는 방법은 요거는 우리 머스님이 담당입니다. 머스님 출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머스님과 들깨 아줌마가 빨간색으로 깔맞춤했습니다. 파도성이 한번 가. 깔맞춤했습니다. 오, 좀 하는데요. 자,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농가에서 이렇게 감자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확을 했다. 자, 보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합니까? 네, 줍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일단 본 저장에 앞서서 예비 저장을 통해서 이제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큐어링, 이제 감자 수확을 하실 때, 호미로 하시거나 이제 농기계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맞아. 이제 상처가 나시게 되거든요. 예. 이제 심하게 상처가 난 거는 이제 제거를 하시거나 이제 바로 드셔야 되겠지만 그 어느 정도 가볍게 상처가 겉으로 이제 스크래치 난 정도의 이제 감자들은 큐어링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본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큐어링을 하는 가장 적정 온도는 한 12도에서 18도, 12도에서 18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 감자의 보호 조직 재생 능력은 더 좋아져요. 하지만 이제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세균 번식도 함께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부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네요.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2도 범위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도, 18도 내에서 보관을 하시고 습도는 80에서 85% 정도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날짜는 어느 정도 네. 측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기간은 10일에서 14일 정도, 11에서 14일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창고가 따로 없어요. 창고가 이제 보통 큐어링을 이제 하시거든요. 예비 저장을. 근데 저희는 창고가 없어서 이제 하우스에 차광막을 쳐놓은 이 상태에서 이제 선풍기랑 서큘레이터랑 동시에 돌려가지고 이제 환기를 좀 시켜가면서 공기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제 열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한 반나절 정도만 가볍게 흙먼지 건조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만 하고 이제 바로 본 저장을 들어갈 그러니까 거예요. 뭐 열흘에서 14일 정도 큐어링을 시키는 농가는 정말 감자를 대농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판매를 하는 농가에서는 꼭 그런 거를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 농가에서 몇 박스 막 하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하우스 그늘진 곳에서 통풍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예비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 저장을 하시면 이제 좋으실 본 것 저장으로 같아요. 들어가시는데 본 저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반 식용 감자와 식용 감자 또는 이제 씨 감자로 활용을 하시려면 3, 4도 정도 내외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가공용 감자는
7도에서 10도 정도 범위 내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그 감자 안에 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공을 할 때 색깔을 검은티티하게 변하게 하는 그런 발변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용 감자는 7도에서 10도 정도지만 일반 우리가 먹을 식용 감자나 이제 시감자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3, 4도 내외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저장 창고가 있어서 이제 저장 창고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전저장고도 이제 3, 4도 범위가 된다면은 좋은데 또 한 가지 이제 공기 소통 흐름도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예, 그 산소가 결핍되게 되면은 저장 중에서도 산소가 결핍되게 되면은 그 이 안에 검게 변하는 그 흑색 신부라는 그런 증상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병증이. 예. 그렇게 돼서 시감자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감자로 활용하실 그런 감자다 그러면 정말로 통풍을 또 잘 시켜서 흑색 신부가 걸리지 않게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농가에서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제 상온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한 박스 정도 가정에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조금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금방금방 먹을 거는 굳이 신문지로 싸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좀 오랫동안 먹을 감자들은요, 신문지가 습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를 하나하나 싸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먹을 감자들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도 통풍이 잘 돼야 또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자에 여기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 뚫어주셔서 좀 통풍이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좋으세요. 그래서 박스에 구멍을 뚫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신문지를 쌌지만 더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방법은요, 사과 하나 있으면 됩니다. 사과가 한 10kg에 1개? 뭐 많으면 2개 정도 넣어도 되실 거예요. 요 사과가요, 감자와 함께 보관을 하시게 되면 뭐가 좋냐, 사과는 에틸렌 가스가 나온대요. 근데 이 에틸렌 가스가요, 감자가 나중에 싹이 나서 못 먹게 되잖아요. 이 싹이 나오는 거를 예방이 된대요. 싹을 못 나오게 하는 에틸렌 가스가 여기서 방출이 되니까 같이 보관을 하시면 좋으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또 같이 보관하지 말아야 할 거 뭐냐, 양파도 상온보관 많이 하시잖아요. 양파랑 같이 놓으면요, 양파는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파의 수분이 또 이 감자에가 물러질 수도 있고요. 물러지면서 또 싹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꼭 양파는 같이 보관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일일이 싸는 게 또 번거롭다 그러면 감자를 한 줄 까시고요. 그 위에 신문지 깔고, 그 다음에 또 감자 위로 깔고, 또 신문지 깔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맨 위에 뚜껑에는 이제 감자가 다 했으면 맨 위에는요, 이렇게 신문지로 또 잘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이 햇빛을 받으면 이 솔라닌이라고 그 퍼런 독성이 생기는 것들이 생기니까요. 요걸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잘 통풍되는 곳, 그리고 그늘진 곳, 서늘한 곳에 잘 냅두셔야 오래오래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방법을 하신다면요, 조금 더 보관을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한번 해보시는 방법 추천해 드립니다. 자, 들깨가족 여러분, 오늘도요, 자, 제가 어제 수확한 감자 가지고요, 휴게소 가면요, 감자 이렇게 팔잖아요. 통감자. 통감자를 제가 해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 있죠. 그 사이즈는 요만한 사이즈예요. 제가 통감자 해 먹을 사이즈 지금 골라놨는데요. 이건 아니네, 조림용이네. 조림용. 아무튼 요만한 사이즈. 자, 요런 걸요, 찐 다음에요, 버터랑 기름 넣어가지고요,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웠더니요, 소금 살짝 찍어 먹었더니 맛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맛난 감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휴게소 들려가지고 먹는 이거 꼭 통감자. 버터랑 식용유 꼭 넣어서 노릇노릇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들깨가족 여러분, 오늘도요, 하지 감자 챙겨 드시고요, 건강한 하루 만드세요. 빠빠이.